자, 오늘도 국어의 고수 시작합니다. 오늘 할 페이지는 수능 특강 186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지문이고 네트워크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좀 흥미로운 얘기니까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컴퓨터 등 수많은 장비들로 이루어져 있고 수많은 장비로 이루어졌겠죠. 이 장비들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는 신뢰성이 있고 원활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 사전에 합의된 통신 규약인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프로토콜이 나왔죠. 요즘에 이제 뭐 외교 의전할 때 우리가 프로토콜에 뭐 따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프로토콜의 뜻은 원래 컴퓨터에서 온 거죠. 사전에 합의된 통신규약. 통신규약은 약속이란 얘기죠. 통신 약속.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신뢰성이 있고 원활한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합의된 통신규약인 프로토콜을 사용을 한다. 그런데 프로토콜은 장비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의 통신 방법에 대한 규약으로 네트워크가 성립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초기의 프로토콜은 초기에는 특정 업체가 자사의 장비를 연결하기 위해 만들었다. 만약 한 조직체 내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 시스템이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프로토콜 간 통신이 이루어지기 어려웠기 때문에 각기 다른 프로토콜 변환에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게 됐다. 각기 다른 프로토콜을 변환해서 연결해주는 게이트웨이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현존하는 모든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러한 게이트웨이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기술적으로도 매우 어렵다. 그럼 다른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했다는 얘기지. 이에 따라 모든 컴퓨터 제작사 및 통신 장비 업체들 간에 프로토콜의 호환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었고, 모든 컴퓨터 제작사 및 통신 장비 업체들 간에 프로토콜의 호환성을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었고, 다양한 네트워크에 상호 연결되어 있는 개방형 컴퓨터 통신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표준 프로토콜 OSI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 참조 모델이 제시되었다. 이런 표준안을 딱 제시를 하면 각 업체에서 이런 표준안을 참조해서 만들면 호환성이 높아지겠죠. 이게 이제 프로토콜의 표준으로 자리를 잡을 것이고, 이게 첫 번째 문단이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표준 프로토콜인 OSI 이 부분, 참조 모델 이 부분이 여기에 중심 화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다음 넘어가서 보면 OSI 참조 모델은 네트워크 간 호환 가능한 프로토콜을 만드는 참조 모델로 하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능들을 모아 그룹화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대. 우리가 그림 보니까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7층까지 되어 있네. 그치? OSI 참조 모델에서는 그림과 같이 네트워크 통신의 전 과정을 7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마다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하나의 네트워크 통신을 완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나의 네트워크 통신을 완성. 네트워크는 사용 목적에 따라 7개가 아닌 일부의 단계만으로도 원하는 통신을 할 수 있으므로, 그치? 무엇에 따라서? 사용 목적에 따라. 모든 통신 절차를 7개의 계층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게 표준이다 이런 얘기지. 꼭 이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야.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OSI 참조 모델의 계층이 1대1로 대응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실제와 그리고 OSI 참조 모델 이것은 1대1로 대응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많은 프로토콜은 OSI 참조 모델의 일부 계층들에 걸친 기능을 제공한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 계층들에 걸친 기능만을 제공한다. 이 부분. 그중 하위 3개 계층인 물리 데이터 링크 네트워크 계층은 물리 데이터 링크, 여기 부분을 우리가 하위라고 하네. 그치? 하위.
하위 세 계층 이 부분은 정보를 전송하는 일종의 네트워크 지원 기능을 담당하며 정보를 전송한대. 하위 3계층 이것은 정보를 전송하는 일종의 네트워크 지원 기능을 담당을 하고 실제로 데이터가 공간을 이동하는데 관련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면 이거 볼까? 상위 3계층인 세션 표현 응용 계층은 세션 표현 응용 계층 이게 상위지. 이 부분은 정보를 처리를 해서 사용자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그럼 하나 남아있네. 전송 계층. 그렇지? 이 중간의 전송 계층은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을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때 계층 4부터 계층 7까지 상위 4계층의 작업은 컴퓨터 내부에서 수행된다. 아, 여기 부분은 컴퓨터 내부에서 시행된다 이런 얘기지. 컴퓨터 내부에서 문제가 조금 까다로워지면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꼼꼼하게 읽어줘야지. A 부분이 나왔네. A 부분 우리가 문제로 나올 거니까 주의 깊게 읽어줘야지. 계층 1인 물리계층은 계층 1인 물리계층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서 송수신되는 물리적 신호의 전송 규칙을 조정하고 그리고 신호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아, 물리계층 1층이 그치? 계층 1층이 네트워크 송수신되는 화학의 전송 규칙을 조정을 하고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신호를 송수신하는 역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이쪽으로 먼저 들어오겠네. 그치? 정보, 데이터라고 할까? 데이터가 선을 타고 전자기적 신호로 물리계층에 도착을 하겠지.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뭐 네트워크 계층에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응용 계층까지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상위 계층은 사용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정보를 송수신할 경우에는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 장비인 DSU, 디지털 서비스 유닛을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서 정보를 송수신할 경우에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장비인 DSU가 있는데 이걸 거쳐야 된다. 이때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부호화 과정을 우리가 라인 코딩이라고 하네. 라인 코딩. 이제 문제가 나올 거니까 라인 코딩 방식엔 여러 종류가 있는데 NRG, Non Return to Zero 방식에서 비트 값의 부호화를 위해 플러스 전압, 플러스 V와 마이너스 전압, 마이너스 V를 활용한다. NRG 방식에는 비트 값은 1 플러스 전압으로, 비트 값 1은 플러스 전압으로, 비트 값 0은 마이너스 전압으로. 우리가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하잖아. 0과 1로서 모든 걸 나타내는데 이때 비트값 1이 플러스 전압, 비트값 0가 마이너스 전압으로 나타내는 방식인 NRG L이라는 게 있대. NRG L이 있고, 그리고 비트값 1은 전압의 변화로, 비트값 0은 전압의 무변화로 나타나는 NRG M이 있고, 비트값 1은 전압의 무변화로, 비트값 0은 전압의 변화로 나타나는 NRG S가 있다. 이런 것 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우의 수를 따지면 하나 더 만들어낼 수 있지, 그렇지? 맨 처음에 NRG L이라는 것을 비트값 1이 마이너스 전압으로, 비트값 0이 플러스 전압으로 나타내는 방식만 있으면,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마이너스 플러스. 그리고 변화는 1, 그 다음에 무변화는 0, 변화는 0, 무변화는 1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이런 부분을 빨리 캐치해야 지금 A 부분을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조금 뒤에 오늘은 정리를 한번 해봤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해서 하도록 하고, 계층 2 이제 물리 계층을 넘어서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갔는데, 계층인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 계층에서 전달된 데이터의 오류 검사를 복구하며, 물리 계층에서 전달되는 데이터의 오류를 검사하고 복구하며, 검사도 하고 복구도 하고, 그리고 시스템 간
전송 속도 차이에 의한 흐름을 제어하는 계층이다. 전송 속도가 시스템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차이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흐름을 제어하는 계층이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 계층에서 데이터가 전달이 되면 단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의 데이터들을 프레임 단위로 묶어서 전송을 하고 수신 측 개별 장비들 각각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확인해 수신하도록 연결해 준다. 계층 3인 네트워크 계층은 이제 계층 3이 나왔네. 잠깐만, 얘도 우리가 얘네들을 이렇게 표시를 해놓자. 계층 2인 데이터 링크 계층, 계층 1인 물리 계층, 계층 1, 계층 2, 그 다음에 계층 3. 계층 3인 네트워크 계층은 여러 독립적인 네트워크 간 데이터 전달에 관련된 계층으로, 그렇지? 데이터 전달에 관련된 계층, 각기 다른 네트워크에 고유한 네트워크 주소를 부여하고, 주소 나왔네. 그럼 IP란 얘기지, 그렇지? 각기 다른 네트워크에 고유한 네트워크 주소를 부여하고, 부여된 주소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간 올바른 데이터 전달 경로를 보장한다. 올바른 데이터 전달 경로를 보장을 하고, 네트워크 계층의 대표적 주소 체계로는 IP 주소 체계. 오케이. 우리가 이거는 배경 지식, 즉 스키마를 활용해서 읽으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면 독해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는 거지. 계층 4가 나왔네. 계층 4인 전송 계층은 하위 계층에서 신뢰성이 없는 연결 서비스가 지닌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하위 계층 1층에서 3층까지 우리가 하위 계층이라고 했잖아. 신뢰성이 없는 연결 서비스가 지닌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가령하니까 예시가 되어 있네 지금, 그치? 네트워크 신호를 전송하는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케이블이 오면 끊어졌으면 물리 계층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다는 얘기잖아. 이 색깔로 한번 해보자. 신뢰성이 없는 연결 서비스가 지닌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여기보다 그 밑에 있는 게 더 중요하겠네. 네트워크 신호를 전송하는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잘못된 주소가 입력되어 데이터가 수신 측 장치로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 전송 계층은 재전송을 지시하거나 혹은 상위 계층 이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상위 계층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용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 이게 계층 4 전송 계층, 그러니까 중간 계층이었지. 계층 5 이상의 기능은 이게 상위 계층이잖아. 상위 계층, 계층 5 이상의 기능, 요거는 요로 해야지. 계층 5 이상 기능은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는 기능들이다. 우리가 앞서 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줬지. 세션 계층 이게 5층이겠지. 넘어가서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을 설정을 하고 유지하고 데이터를 동기화한다. 가령 세션 계층에서 한 시스템이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 파일이 전송된 중간에 확인 응답을 받아 해당 위치에 특정 표지를 삽입하는 작업을 한다. 지금 특정 표지를 삽입하는 작업을 한다. 왜 이럴까? 그렇지? 동기화 때문에 그렇지. 동기화. 한번 보자. 이때 특정 표지는 통신하는 시스템 간의 데이터가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게 동기화잖아. A라는 기기와 B라는 기기와 정보 내용을 동일하게 해주는 걸 우리가 동기화라고 하잖아. 그치? 동일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논리적 작업 단위의 기준이 되는데, 파일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면 전체 파일을 다시 전송할 필요 없이, 이게 중요하네. 그치?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면 파일 전송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삽입된 특정 표지를 기준으로 오류가 발생한 부분 근처의 데이터로부터 재전송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 부분, 그렇지? 전체 파일을 다시 전송할 필요 없이. 넘어가서 표현 계층은 또 나왔네. 지금 이제 6층인가 여기가? 표현 계층. 데이터 표현 방법이 다른 경우, 그렇지? 데이터 표현 방법이 다를 수 있잖아.
데이터를 공통의 형식으로 변환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각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압축 그리고 암호화 등을 수행한다. 우편물에 비유해 보면 비유하겠대. 비유, 그렇지?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런 얘기잖아. 나라별 언어가 다른 경우 내용을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거나, 그렇지? 나왔네 여기에 번역. 이동 후 효율성을 위해 압축을 통해 부피를 작게 하는 포장을 한다거나, 포장 나왔고, 남이 내용을 볼 수 없도록 봉인이 암호화겠지, 그렇지? 포장은 압축이겠지. 번역이 변환 정도 되겠네. 변환 이런 정도 1대1 대응을 우리가 잘 시켜줘야 된다. 예를 들 수 있다. 응용 계층은 마지막 단계지. 실층, 7계층 여기 응용 계층은 사용 주체인 사람 또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에 접근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에 온 거야. 케이블을 타고 이것이 막 이렇게 거쳐서 컴퓨터에서 이제 화면에 띄어지는 거지. 이 계층에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고 전자우편, 파일 공유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응용 계층이라는 얘기지. 실제로 OSI 참조 모델을 그대로 모두 따르는 프로토콜은 많지 않다. 우리가 아까도 봤었잖아, 그렇지? 일부만 따른다고. 실제로 OSI 참조 모델을 모두 그대로 따르는 프로토콜은 많지 않은데, 하지만 OSI 참조 모델은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호환성을 높여서 데이터 통신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그렇지? 이게 첫 번째.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용자로 하여금 두 번째, 프로토콜의 역할과 구조, 네트워크의 동작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오케이, 그렇지? 중요하지? 의의가 원래는 앞부분에 나와야 되는데 제일 뒷부분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게 있고, 그래서 이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이런 정도로 했네. 설명문이고, 우리가 방금 봤던 내용이 조금 분산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니까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보고 머릿속에 한번 잘 집어넣는, 이 부분은 문제가 됐을 때 정리된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네요. 수능특강 독서 페이지 186페이지에서 190페이지, 우리가 방금 봤던 부분을 빠른 속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컴퓨터 등 수많은 장비, 이 수많은 장비는 장비 상호 간의 데이터를 송수신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송수신 시 신뢰성 있고 원활한 통신 수행을 위해서 프로토콜이라는 걸 사용하는 거지. 프로토콜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 사전에 합의된 통신 규약을 사용한다고 그랬지. 이런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트워크라는 게. 그럼 프로토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거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라고 그래서 네트워크라는 것이 성립하기 위한 기본 단위 중 하나. 초기 프로토콜은, 그치? 자사의 장비들 연결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게이트웨이, 그렇다 보면 서로 다른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경우, 각각 회사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하다 보면 각기 다른 프로토콜을 변환해 연결해주는 이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하지만 모든 프로토콜의 게이트웨이를 개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기술적으로 난해하다고 그랬지. 그래서 어떤 걸 한다고? 이 부분이 어려우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길, 그치? 다른 방법을 우리가 강구하겠다는 얘기지. 어떤 방법? 다양한 프로토콜의 호환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표준 프로토콜 OSI 참조 모델이 제시된 거지. 이거 다양한 프로토콜의 호환성을 높이는 방안, 이거 아까 어디에서 봤지? 의의에서, 의의 1번이었잖아. 의의. 그래서 가장 뒷부분에 있는 의의를 제일 앞쪽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 실제로 OSI 참조 모델을 그대로 모두 따르는 프로토콜은 많지 않다. 그대로 모두, 이 부분은 조금 동어 반복인 것 같긴 한데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면, 그러나 1. 네트워크 호환성을 높여 여기 나왔지? 그치? 데이터 통신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한다. 그리고 사용자 이해를 도모해서 프로토콜의 역할과 구조, 네트워크 방식의 동작 방식, 이런 것에 사용자 이해를 도모한다. 1번, 2번이 표준 프로토콜 OSI 참조 모델의 의의가 되는 거지. OSI 참조 모델 구성은 하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기능을 모아 7개의 계층으로 나눴지.
각 계층 일정한 역할 수행을 하는데 하나의 네트워크 통신을 완성으로 그룹화했다. 우리가 이걸로 할까? 네트워크 사용 목적에 따라서 7개가 아닌 일부 단계만으로 원하는 통신도 가능하다.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OSI 참조 모델이 1대1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했어. 많은 프로토콜은 OSI 참조 모델을 일부 계층에 걸친 기능을 제공한다. 일부 계층에 걸친 기능만을 제공한대. 많은 프로토콜이. 하위 3계층과 중간 1계층, 상위 3계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위 3계층은 물리 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계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거지. 정보 전송하는 일종의 네트워크 기능을 담당을 하는데 실제로 데이터가 공간을 이동하는 데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중간 1계층, 전송 계층은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을 연결하는 기능만을 담당하는 거지. 상위 3계층,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여기는 정보를 처리해서 사용자를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니까 사용자 눈에 보여주게 한다는 얘기야. 중간 계층부터 상위 계층, 그러니까 중간부터 상위 계층, 여기 상위 4계층은 작업은 컴퓨터 내부에서 수행된다. 이런 문제가 지역적으로 나아질 수도 있다고 했어. 계층 1 물리 계층이 있고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서 송수신되는 물리적 신호의 전송 규칙을 조정 신호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에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라인 코딩이라고 하지 이걸. 이런 장비를 우리가 DSU라고 했어. 이걸 거친다. 그래서 라인 코딩의 방식에는 이렇게 세 가지 NRG 방식이 있는데 이 NRG 방식에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 이걸로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지. 비트 값을 부호를 위해 플러스 전압과 마이너스 전압을 활용을 하는데 모두 다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느 하나만 활용하는 경우도 있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하니까 1과 0만을 사용해서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했어. 비트 값이 1인 경우는 플러스 전압으로 NRG L이라는 놈은 플러스 1은 플러스, 비트 값 0은 마이너스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는데 1은 플러스, 0은 마이너스. 오케이. M이라는 놈이 있어. NRG M이라는 놈은 비트 값 1은 전압의 변화가 있을 때 1을 하고 0은 무변화일 때 0을 하겠대. 그치? 무변화일 때 0을 한다. 그 다음에 S라는 놈이 있는데 S는 1은 무변화를 얘기하고 그리고 0은 전압의 변화를 얘기한다. 여기 잘 보면 변화, 무변화. 그치? 1일 때는 변화, 0일 때는 무변화. 1일 때는 무변화, 0일 때는 변화. 그치? 0일 때는 변화. 이렇게 된 거지. 여기가 5라면 여기는 X라고 하고 여기는 X라고 하면 여기는 5가 된다 이런 얘기야. OX, X5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NRG 여기에 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 더 있다고 하면 비트 값이 1일 때 마이너스 전압, 비트 값이 0일 때 플러스 전압 이 경우의 수 하나가 빠져 있기는 해. 지금 현재. 이거는 문제로 나오니까 우리가 좀 자세히 본 거고 계층 2 데이터 링크 계층, 물리 계층에서 전달된 데이터의 오류를 검사하고 복구하고 전송 속도의 차이에 따라서 흐름을 제어한다. 왜? 시스템의 전송 속도가 뭐 다를 수 있으니까. 데이터가 전달되면 단일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장치에 데이터들을 프레임 단위로 묶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전송, 수신, 즉 개별 장비들 각각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확인해서 수신하도록 연결해준다. 이게 데이터 링크 계층이잖아. 링크가 연결이니까. 계층 3 네트워크 계층은 여러 독립적인 네트워크 간 데이터 전달에 관련된 계층, 각기 다른 네트워크의 고유한 주소, 이걸 뭐라고 했어? IP 주소 체계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그랬잖아. 이것을 바탕으로 네트워크 간 올바른 데이터 전달 경로를 보장한다. 그치? 주소가 뭐 IP 뭐 1923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2036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대로 보내면 안 되잖아. 그치? 계층 4, 여기 중간 계층이라고 그랬어. 전송 계층, 그래서 하위 계층에서 상위 계층으로 하는 것을 연결시켜주는 기능이라고 했어. 하위 계층에서 신뢰성이 없는 연결 서비스가 지닌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잘못된 주소가 입력되어 수신 측 장치에 올바르게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 전송 계층은 재전송을 지시하거나 상위 계층에 이 사실을 통보한다. 이에 따라 상위 계층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사용자에게 선택지를 제공한다. 그렇지? 상위 3계층, 그치? 계층 5, 계층 6, 계층 7이 있는데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는 기능들이다. 그치? 표준 OSI 이 부분을 모두 다 채택을 하는 건 아니니까 일부 부분만 채택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그랬어. 세션 계층을 보니까 통신한 시스템 사이에 상호작용을 설정하고 유지하며 데이터를 동기화한다. 동기화는 동일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잖아. 파일을 전송하는 경우에 파일이 전송된 중간에 확인 응답을 받아 해당 위치에 특정 표지를 왜 하느냐? 데이터가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논리적 작업 단위의 기준, 이것을 우리가 특정 표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삽입하는 작업을 하는데 왜 그러냐? 파일 전송 시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특정 표지를 기준으로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데이터부터 재전송,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내는 게 아니고 한 100m가 있어. 100m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한 70m까지 왔어. 그러면 한 60m나 65m 그 정도부터 다시 재전송을 하면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겠지. 그렇지? 이게 세션 계층이고, 계층 6 표현 계층은 데이터의 표현 방법이 다른 경우에 공통의 형식으로 번역을 하는 거지. 변환이 번역이고 압축이 포장이고 암호화가 봉인, 이걸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런 얘기지. 계층 7 응용 계층, 사람 또는 특정 소프트웨어가 네트워크에 접근해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전자우편, 파일 공유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보고 야, 이번에 신제품 나왔는데 기능이 많이 추가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계층 7. 이렇게 우리가 간단히 정리된 거를 한번 보았고,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으러 갑시다.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번) 네트워크의 사용 목적에 따라 통신 방법이 다른 이유가 아니고 우리가 표준, 이걸 얘기했잖아. 2번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다양한 방식을 제시하고 각각 이런 다양한 방식 제시한 게 아니지. 3번 네트워크 간 프로토콜의 모든 계층이 일치되도록, 이런 건 없지. 4번 서로 다른 프로토콜 간 호환성을 높이, 의의가 나와버렸네. 4번이겠는데. 그치? 활용하는 표준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그치? 표준 프로토콜 OSI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 4번. 5번 컴퓨터 시스템이 사용한 대표적 프로토콜의 종류가 아니고 제시는 OSI, 그치? 참조 목록, 프로토콜의 물리적 구성을 분석, 이런 부분 나오지도 않았고, 답은 가볍게 4번으로 확인할 수 있고, 2번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른 거. 1번 IP 주소 체계는 네트워크 계층에서 네트워크가 올바른 데이터 전달 경로를 보장한다. 오케이. IP. 디지털 데이터는 DSU를 거쳐서 전기적 신호로 변환되면 오케이.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서 전송된다. 3번 OSI 참조 모델에서 수신된 데이터는 최상위 계층에서 최하위 계층, 뭔 소리야? 최하위 계층, 물리 계층에서 최상위 계층으로 이렇게 순으로 전달 처리되는 거지. 거꾸로 돼 있네. 그치? 그러니까 답은 3번이겠네. 1층부터 가야지 7층부터 가면 안 되잖아. 그치? 3번 A를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가 아까 정리한 이 세 가지 있었잖아. 그치? 0과 1 이진법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 어떤 거였어? NRG, L, NRG, M, NRG, S 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 보기를 위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가나다 각기 RNG 라인 코딩 방식 우리가 봤지? 동일한 데이터 10, 100, 110을 전기적 신호로 전환한 사례이다. 이럴 때는 얼른 우리가 밑에다 써놔야 돼. 여기 위에 써있는데 우리가 다시 10, 100, 110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 그냥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가 아주 눈에 확 띄게 보일 수 있는 거지. 보자. 1번부터 가는 비트값 1에, 지금 가 얘기하는 거야. 비트값 1에 플러스 전압을, 1일 때 플러스 전압이지. 그리고 비트값 0에 마이너스 전압을 대응시키는 것을 보아 NRG, 지금 비트값 1에 플러스 전압, 비트값 0에 마이너스 전압 이렇게 했었잖아. 그럼 뭐였어? NRG L이지, M이 아니고. 제일 처음에 나온 게 NRG L이지. NRG
L 모형이지 M 모형이 아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2번. 그러니까 1번은 틀렸어. 나는 플러스 전압에서 마이너스 전압으로 전환, 마이너스 전압에서 플러스 전압으로 전환이 모두 비트 값 1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지금 전환되었는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됐는데 그때 모두 비트 값이 1을 나타낸대. 우리가 확인해 봐야지. 그렇지? NRG M 방식. NRG M이라는 것은 비트값 1은 전압의 변화, 비트값 0은 전압의 무변화라고 그랬어. 그렇지? 비트값 1은 전압의 변화지. 비트값 0은 변압의 무변화지. 그러니까 그대로 간 거지. 비트값 1은 전압이 변화된 거지. 여기서 여기로 전압이 변화된 거잖아. 그 다음에 비트값 0은 전압이 무변화니까 그대로 가는 거지. 비트값 0이니까 그대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전압이 변화되니까 지금 플러스 1로 간 거지. 그리고 플러스 1로 됐으니까 또 전압이 변화된 거지. 그렇지? 그리고 0은 전압의 변화가 없으니까 유지된 거지. 그러니까 NRG M으로 된 거지. 이해돼? 여기 부분을 조금 해석하는데 1이 됐으니까 전압이 변화해서 내려온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3번 다는 전압의 무변화가 비트값 0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NRG S 방식이겠군. NRG S 비트값 1은 전압의 무변화, 비트값 0은 전압의 변화. 0이 변화고 1이 무변화야. 무변화가 비트값 1을 나타낸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네. 1이지 1. 무변화가 지금 1일 때 최초는 이제 마이너스로 시작했으니까 1이야. 그러면 1일 때 무변화지. 여기서 그대로 갔잖아. 1인데 지금 무변화가 된 거잖아. 무변화. 그리고 변화가 됐는데 0일 때 변화가 된 거지. 그리고 무변화가 된 거지. 그리고 변화가 된 거지. 그리고 변화가 된 거지. 그리고 무변화가 된 거지. 무변화가 된 거지. 여기는 변화가 된 거지. 그치? 그러니까 변화가 된 건 0일 때잖아. 지금 여기 전압의 무변화는 뭘로 나타냈어? 1로 나타났잖아. 1. 그러니까 1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 지금 1, 2, 3번 다 틀렸어. 4번 가와 나는 모두 비트값 0으로만 이루어진 디지털 데이터를 부호할 경우 조건을 줬네. 모두 비트값 0으로만. 여기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여기에 0, 0, 0, 0, 0, 0, 0, 0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모두 비트값 0으로만 이루어진 디지털 데이터를 부호할 경우 마이너스 전압으로 나타낼 수 있겠군. 우리가 한번 봐야지. NRG L이라는 놈은 NRG L 비트값은 1은 플러스 전압이지. 비트값 0은 마이너스 전압이지. 0이라고 했을 때는 모두 마이너스 전압이잖아. 이 얘기는 맞네. 그렇지? NRG M 했을 때 비트값 1은 전압의 변화지. 비트값 0은 전압의 무변화잖아. 그러니까 무변화니까 여기서 시작해서 무변하면 이렇게 쭉 이렇게 마이너스 부분에 있겠지. 여기서도 얘도 모두 0일 때는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갖겠지.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전압만으로 나타낼 수 있겠고 이 부분이 맞는 얘기지. 이해가 되죠? 정확히 이해가 돼야 된다. 5번까지 보면 가나다는 모두 OSI 3종 모델의 최상위 계층에서 DSU를 거쳐 최상위 계층에서 왜 DSU를 거쳐? 최상위 계층이 아니고 물리 계층이지. 그치? 1계층의 물리 계층에서 DSU를 거쳐서 디지털 데이터가 케이블에서 전기적 신호로 전환된 이 부분이잖아. 해당 부분을 보면 여기지? 물리 계층 여기 부분에서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서 송수신된 물리적 신호 전송 규칙을 조정, 신호를 송수신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네트워크 케이블을 통해 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에 디지털 데이터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한 라인 코딩하는 장비 DSU를 거친다. 어디? 물리 계층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 최상위 계층이 아니고 물리 계층이 돼야지. 오케이. 다음 4번.
윗그릇 OSI 참조 모델의 계층 중 보기의 밑줄칭 가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계층 찾으라는 얘기지. 우리가 이런 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땡땡씨는 업무 연락을 위해 회사 업무용 컴퓨터로 거래처 세모세모 씨에게 전자우편을 보냈네. 상대방으로부터 전자우편을 받지 못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땡땡씨는 업무용 컴퓨터를 확인해 네트워크 케이블이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네트워크 케이블이 빠져있었대. 끝났네. 네트워크 케이블이 빠져있으면 어떻게 돼? 네트워크 케이블을 즉시 연결을 했대. 네트워크가 정상 연결되었음을 확인한 땡땡씨는 세모세모씨에게 전자우편을 다시 보내려던 순간 세모세모씨에게 전자우편을 잘 받았다 연락이 왔다. 땡땡씨가 네트워크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회사 네트워크는 OSI 3조 모델 중 계층 1에서 계층 5까지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여기 부분 중요한 거지. 회사 네트워크는 OSI 3조 모델 중 계층 1에서 계층 5까지 그대로. 그렇지. 뭐 여기에 계층 6 있는데 계층 6에다 체크하면 바보지. 네트워크 케이블을 연결했을 때 기존의 전자우편이 전송된 것은 OSI 3조 모델에 해당하는 계층 중 무엇에서 재전송을 하도록 지시. 여기 부분이 포인트네. 그렇지? 재전송을 하도록 지시. 어디? 네트워크 4지. 그렇지? 네트워크 4를 우리가 한번 보면 지금 케이블이 끊어지거나 잘못된 주소가 입력되어 수신 측 장치에 올바르게 전달이 안 된 경우에 재전송을 지시. 오케이, 여기 부분인 거지. 오케이, 정리된 걸로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조금 그런가. 5번 기억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금 기억이 뭐였지? 그 특정 표지 아니었나? 특정 표지를 삽입하는 작업을 한다. 여기 부분이잖아. 그치? 왜? 그래서 1부터 100까지 100m까지 한다면 65m 그 정도에서 보내준다고 그랬잖아. 그치? 동기와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찾으면 되겠지.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데이터 전송 시 시스템 간 상호작용 과정에 발생한 오류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고, 통신한 시스템사의 프로토콜이 호환되지 않는 부분을 표시하면서 데이터 전송 오류가 발생한 부분은 아니고, 파일 전송 시 오류가 발생하면 전체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보낼 필요 없이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전체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보낼 필요 없이 100m까지 있으면 70m까지 갔어. 그럼 65m 정도부터 다시 보내면 되겠지. 그치? 파일을 중간부터 다시 보낼 수 있어. 전송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3번이 정확한 답이겠네. 그 밑에는 읽을 이유가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 5개의 문제를 했는데, 우리가 이 지문 같은 경우는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조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끼워놓고, 만약에 이거 시험범위다 그러면 잘 읽어보고, 이 부분은 이렇구나, 그치? 문제는 어디서 다른 데로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걸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